여러분, 냉장고에 음식을 넣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냉장고에 넣으면 일단 안전하지. 상할 걱정은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사실 그 믿음이 우리의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냉장고의 보관 기능은 모든 음식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음식들은 냉장고 속에서 영양을 잃고 맛을 잃고 심지어 독성물질로 변하기도 하죠. 특히 시니어분들이 자주 드시는 식재료 중 일부는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와 습기에 노출되면 몸속으로 들어갔을 때 독처럼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거의 모르고 수십 년 동안 습관처럼 무조건 냉장 보관을 해왔던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하룻밤만 냉장고에 넣어도 위험해지는 음식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신이나 개인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 연구와 실험에서 확인된 과학적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당장 오늘 저녁 식탁에서 바꿀 수 있는 습관 하나를 얻게 되실 겁니다. 작은 변화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큰 전환점이 될 거예요. 영상을 보기 전 지금 바로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함께 건강습관 만들어 가세요. 그럼 지금부터 냉장고 속 조용한 독이 되는 첫 번째 음식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음식은 감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트에서 감자를 사오면 습관적으로 냉장고에 넣어 두시죠. 시원한 데 두면 싹도 덜 나고 오래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감자는 냉장 보관을 가장 싫어하는 식품입니다. 감자 속에는 전분 녹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전분이 냉장고의 낮은 온도, 즉 10도 이하의 환경을 만나면 당으로 바뀌는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냉장유도 감미화라고 부르는데요. 감자가 냉장 속에서 스스로 달아지는 현상입니다. 처음엔 맛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변화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감자를 나중에 구우거나 튀길 때 나타납니다. 온도가 120도를 넘으면 당과 아미노산이 결합하면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문제예요. 국제암연구소에서도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한 독성 화합물이죠. 즉, 냉장고에서 당이 많아진 감자를 후라이팬에 구우면 겉은 노릇하지만 그 속에서는 이미 아크릴아마이드가 다량으로 생성되고 있는 겁니다. 명절 때 전 부치실 때 혹은 감자튀김, 감자전, 감자조림을 할 때 이 독성물질이 쉽게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유럽식품안전청에서도 감자는 절대 냉장 보관하지 말 것을 공식 권고하고 있습니다. 냉장 2주만 지나도 당 함량이 3배 이상 증가하고 그 상태로 조리하면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발표했어요. 그럼 감자는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 감자는 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온도는 12에서 15도 정도가 적당하고 바람이 통하는 종이상자나 그물망 바구니가 이상적이에요. 베란다 구석, 현관옆, 수납장 혹은 싱크대 아래처럼 햇빛이 닿지 않는 곳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양파와 절대 함께 보관하지 마세요. 양파에서 나오는 가스가 감자의 부패를 빠르게 진행시키고 감자에서 나온 습기가 양파를 무르게 만들어버립니다. 둘 다 빨리 상하죠. 또 한 가지, 감자가 초록빛으로 변하거나 싹이 난 걸 보셨을 거예요. 그건 솔라닌이라는 독성물질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조금이라도 초록색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도려내야 하고 싹이 난 감자는 가능하면 먹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감자는 냉장 보관으로 오래 두기보다 빛이 없는 서늘한 곳에서 공기가 통하게 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만 관리해도 2에서 3개월은 충분히 보관할 수 있고 맛과 영양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냉장고에 넣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감자는 차가운 곳보다 어두운 곳을 더 좋아한다.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식탁은 훨씬 더 안전해질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놀랍게도 달콤한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꿀이에요. 그런데 이 꿀을 냉장고에 넣는 순간 그 효능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꿀은 상하지 않으니까 어디에 두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여름철에는 더워서 꿀이 상할까봐 냉장고에 넣어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꿀은 냉장고 안에서 오히려 굳어버리는 건강식품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단하게 결정화된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서 꿀의 효소와 항산화 성분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꿀의 가장 큰 특징은 수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미생물이 자라지 못하는 천연 방부 시스템이에요.
당도가 80% 이상, 수분은 18% 이하. 이 자체로도 이미 완벽한 보존식품이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에서도 수천 년 된 꿀이 여전히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의 낮은 온도 5도 이하에서는 이 완벽한 균형이 무너집니다. 꿀 속의 포도당이 서서히 결정화되면서 하얗게 굳어버리고 점성도 질감도 변하죠.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곰팡이가 핀 건가 하시지만 사실은 냉기로 인해 성분이 변한 것입니다. 이 결정화 현상 자체가 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주진 않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꿀의 중요한 효소인 포도당 산화효소가 활동을 멈춘다는 점이에요. 이 효소가 바로 꿀 속의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내는 핵심인데 이 과산화수소가 꿀에 강력한 항균 작용을 만들어줍니다. 즉, 냉장고에 넣으면 꿀의 항균력이 줄고 그 효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또한 냉장고 안에서는 결로 현상이 자주 생기죠.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병 표면에 수분이 맺히고 이습기가 꿀 안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꿀 속의 수분 함량이 높아지면서 효모가 자라 발효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냉장고 안은 꿀에게 가장 나쁜 환경입니다. 그럼 꿀은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 햇빛이 들지 않는 실온, 18도에서 24도 사이의 서늘한 곳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싱크대 아래나 식품 선반처럼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가 이상적이에요. 뚜껑은 꼭 닫고 병 입구에 묻은 꿀은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그 작은 습기 하나가 꿀의 품질을 망칠 수 있거든요. 만약 이미 냉장고에 넣어둔 꿀이 굳어버렸다면 절대 전자레인지에 넣지 마세요. 60도 이상에서는 꿀 속의 효소와 비타민이 파괴됩니다. 대신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중탕해주세요. 10에서 15분만 두면 다시 부드럽게 녹습니다. 참고로 꿀의 색이 짙을수록 항산화 성분이 더 많다는 것도 기억해두세요. 밤꿀, 메밀꿀 같은 진한 색의 꿀은 비타민, 미네랄,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 혈관 보호,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꿀은 정말 귀한 식품이에요. 우리 몸의 면역을 높여주고 피로를 풀어주며 입안의 염증이나 기침 완화에도 탁월하죠. 하지만 냉장고 속에서는 그 소중한 성분들이 얼어붙습니다. 결국 꿀에게 가장 좋은 자리는 냉장고가 아니라 조용한 실온이에요. 그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여러분이 드시는 꿀은 단순한 감미료가 아닌 진짜 건강식품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냉장고의 습기 때문에 좋은 식재료가 오히려 독이 되어버리는 음식, 마늘입니다.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죠. 국에도 반찬에도 고기 구울 때도 언제나 함께하는 건강식품입니다. 그런데 이 마늘, 냉장고 안에서는 그야말로 습기의 덫에 걸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마늘은 냉장고에 넣어야 덜 마르고 싹도 안 나겠지. 하지만 그 선택이 마늘의 영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심지어 곰팡이와 독소를 부르는 원인이 됩니다. 냉장고는 평균적으로 습도 80% 이상을 유지합니다. 겉으로는 뽀송해 보여도 내부 공기는 늘 축축하죠. 이 습기가 마늘에게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겉껍질은 금세 물러지고 안쪽은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뀝니다. 특히 깐 마늘은 더 위험합니다. 껍질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졌기 때문에 습기와 세균이 직접 닿을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냉장고에 오래 두면 마이코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독이에요.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이미 내부로 곰팡이 균사가 깊숙이 퍼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늘을 냉장고에 오래 두는 건 천천히 독을 키우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냉장고의 낮은 온도는 마늘의 효소 활동을 멈추게 합니다. 마늘의 대표적인 성분인 알리신, 바로 이 성분이 마늘의 향, 맛, 그리고 면역력 강화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알리신은 원래 마늘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알리인이라는 전구체와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만나야 만들어집니다. 즉, 우리가 마늘을 으깨거나 썰 때 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냉장고의 차가운 공기는 이 효소의 작용을 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냉장고에 넣은 마늘은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되지 못해 항균력과 면역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에 둔 마늘을 썰면 맛이 밋밋하고 특유의 알싸함이 약합니다. 게다가 세포벽이 손상되어 물러지고 끈적이는 느낌이 들죠. 도마에 붙고 칼에 들러붙는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마늘은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하며 건조한 곳,
온도는 15도에서 18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마트에서 마늘을 그물망에 담아 파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공기가 통해야 썩지 않거든요. 햇빛이 닿는 창가 근처나 습기가 많은 주방 조리대 위는 피하세요. 그늘진 선반, 베란다 구석 혹은 식품 보관용 망거리에 그대로 걸어두시면 됩니다. 통마늘은 이렇게 보관하면 6개월까지도 괜찮습니다. 단, 껍질을 벗긴 마늘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공기와 닿는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길어야 일주일 그 안에 다 써야 해요. 장기 보관을 원하신다면 다진 마늘을 올리브 오일에 담가 냉동 보관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러면 산화가 늦어지고 필요할 때마다 한 스푼씩 꺼내 쓸 수 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 마늘을 조리하기 전에 으깬 후 1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이 시간 동안 알리신이 최대치로 활성화됩니다. 그 다음 요리해야 열에도 영양이 잘 유지돼요. 마늘은 그냥 향신료가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고 항암 작용까지 하는 대표적인 천연 건강식품이에요. 그런데 냉장고의 습기와 저온이 그 모든 걸 앗아가죠. 여러분, 마늘을 냉장고에 넣는 건 습기 속에 건강을 묻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마늘을 꺼내보세요. 통풍 좋은 바구니 하나면 여러분의 마늘은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 살아납니다. 이제 네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냉장고 속에서 가장 빠르게 영양 스위치가 꺼지는 음식, 바로 토마토입니다. 냉장고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채소 중 하나죠. 특히 여름철엔 금방 상할까봐 냉장고에 넣어두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토마토야말로 냉장고 안에서 영양 스위치가 꺼지는 음식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선함을 유지하려고 냉장 보관을 하시겠지만 그 결정이 토마토의 맛과 향, 그리고 영양까지 바꿔버립니다. 토마토는 원래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는 작물이에요. 즉, 열대야 열대 식물이죠. 그런 토마토가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 10도 이하 환경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토마토 안에 있는 세포들이 지금은 위험하다, 생존 모드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순간 토마토는 에너지를 맛이나 향을 만드는 데 쓰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체계로 돌려버려요. 그 결과 토마토의 향을 담당하는 유전자가 꺼지고 단맛을 만들어내는 당 생성 스위치가 멈춥니다. 심지어 연구에 따르면 냉장 보관한 토마토는 500개 이상이 유전자 발현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야말로 유전자 수준에서 맛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건 실제 연구 결과로도 입증됐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의 식품과학팀이 냉장고에 7일간 보관한 토마토를 분석했더니 향을 만드는 유전자들의 활동이 대부분 멈춰 있었고 실온에 다시 둬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즉, 한번 냉장고에 들어간 토마토는 다시는 원래의 향과 맛을 되찾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냉장 온도에서는 토마토 속 세포막이 손상되면서 미세한 얼음 결정이 생깁니다. 그 결정들이 토마토 과육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냉장고에서 꺼낸 토마토는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물컹하고 푸석해진 상태가 되죠. 바로 그 묘하게 물탄 식감이 이 때문입니다. 그럼 토마토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실온 보관. 단,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선반 위, 식탁 구석, 베란다 그늘 같은 곳이 좋아요.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토마토를 꼭지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두세요. 그 부분이 가장 약하고 공기가 잘 들어가는 부분인데 아래로 두면 수분 손실을 막고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를 비닐봉지에 넣지 마세요. 토마토는 스스로 에틸렌가스를 만들어내는데 비닐에 가둬두면 그 가스가 갇혀서 과습과학의 익음이 빨라지고 금방 물러집니다. 그냥 바구니나 접시에 담아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토마토가 너무 많다면 익히거나 소스로 만들어 냉동 보관하면 좋아요. 열을 가하면 세포벽이 부드러워지면서 리코펜 흡수율이 두세 배 높아지거든요. 즉, 생으로 먹는 것보다 살짝 익힌 토마토가 더 건강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토마토가 있다면 오늘 영상 끝나고 꼭 꺼내서 그냥 식탁 위에 두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냉장고 속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을 정리해 볼게요. 냉장고가 음식을 지켜주는 공간이 아니라 때로는 독을 만드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냉장고는 분명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식재료를 오래 보관하고 상하는 걸 막아주고 무더운 여름에도 신선함을 유지해주는 고마운 기계죠. 그런데 문제는 냉장고는 모든 음식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냉장 보관이 영양소를 파괴하고 독소를 만들어내며 우리의 건강을 조용히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냉장고 문을 닫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 음식 정말 냉장고가 필요한 걸까? 그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우린 오랫동안 냉장고에 넣으면 안전하다는 믿음으로 살아왔죠. 하지만 오늘 보셨듯 그 안에서 영양이 사라지고 효소가 멈추고 심지어 독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곳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건 냉장고에 넣지 말아야겠다. 그 단 한 번의 선택이 몸의 면역을 바꾸고 가족의 밥상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냉장고는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모든 음식을 넣는 게 문제일 뿐이죠. 식품마다 맞는 환경을 찾아주는 것, 그게 진짜 현명한 건강 관리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냉장고 습관을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무조건 보관이 아니라 살리는 보관을 시작해보세요. 혹시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놀라웠던 음식이 있으셨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여러분께 더 깊이 있는 정보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이 건강을 되찾는 길을 여는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냉장고 문 앞에서 여러분의 건강이 바뀝니다. 작은 실천이 긴 생명을 만듭니다. 함께 건강하게 오래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